일단은 이번에 알아볼 거는 백엔드 폴 프론트엔드고요. 들어보셨나요? 네. 네. 아 그래요? 네, 네. 들어보신 해보진 분도 않았어요. 있는데 어떤 느낌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엄청 상세하게 말고 왜 필요한지 정도만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게 필요한 상황, 어떤 상황에서 이런 개념이 필요한지를 설명을 드리고 개념, 그리고 장단점, 그리고 조금 생각할 만한 것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내 상황 먼저 알아보면은 이제 행성이가 앱을 서비스하는 회사에 처음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수분이 하시는 말이 우리 서버에서는 클라이언트를 고려해서 응답을 줘야 해요 라고 하시는 거죠. 네. 근데 행성이는 이제 우테코 출신이어가지고 분명히 우테코에서는 서버가 뭐 뷰에 의존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BFF 하는 회사들은 그러면 도메인이 안 중요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BFF가 필요한 상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보통 휴대폰으로 앱을 키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관리자 도구로 들어가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API를 호출을 하는 거를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진짜 큰 서비스인 경우에는 저희가 한 화면을 보는데 API를 거의 한 10개, 20개 정도 찌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저희가 데이터를 키고 그 앱을 킨다고 생각하시면은 몇 분만 써도 뭐 금방 몇 메가바이트씩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BFF가 없으면은 클라이언트가 직접적으로 서버를 호출한다. 그럼으로 인해서 부하가 커진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요즘 워낙 성능이 좋아져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제 앱 배포 환경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앱 그 행성이가 앱 개발자인데 배포일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이스토어에 버전업 해가지고 그 심사까지 받아서 이번에 배포가 나갔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버튼 이미지를 잘못 쓴 거예요. 버튼 이미지를 다시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수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다시 플레이스토어에 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이게 만약에 치명적인 버그면은 더 오랜 시간이 문제가 커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엄청 사소한 수정에도 재심사가 필요하고 빠른 배포도 안 된다.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큰 문제죠. 회사 입장에서는. 뭐든지 빠르게 하는 요즘 추세에서는 특히나 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FF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었는데 일단은 개념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BFF는 이름만 봤을 때 와닿는 그 느낌 그대로 프론트엔드 화면에 최적화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뭔가 전용 서버 계층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상으로 그려보면은 이렇습니다. 네. 사실 그냥 중간에 서버 계층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BFF 서버가 이런 리뷰나 게시물 뭐 이런 서비스들을 참고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네,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을 것이고 이때 이제 배포 수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이제 전부 다 서버 배포의 흐름이어서 이제 무중단 배포를 저희가 보통은 하잖아요. 그래서 다 무중단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수정을 해야 되면은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BFF 서버가 있으니까 이미지를 BFF 서버에서 내려줄 거거든요. 뭐 URL 같은 걸 내려주겠죠. 그래서 그냥 수정을 하면 돼요. 네, 서버에서 수정해서 배포 다시 하면 되고요. 다음에 뭐 버전별로 뭐 다르게 해달라 하는 경우에도 클라이언트에서 앱 버전 같은 거를 같이 주기만 하면은 서버에서는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배포에 대해서 매우 자유롭고 그냥 서버에서 바꾸고 싶으면 바꾸면 됩니다. 클라이언트랑 협의만 되면은. 근데 애초에 BFF를 쓴다는 거 가정 자체가 좀 더 주도권을 이런 BFF 서버가 가져가는 거죠. 뭐 URL, 그 이미지 URL이나 심지어는 텍스트 같은 것도 이 서버에서 내려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이제 단점을 한번 알아봅시다. 단점은 저희 BFF 서버가 이 모든 시스템을 다 서비스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건 의존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의존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사실 단순히 호출만 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상대 서버에 얼마나 부하가 가도 괜찮고 그런 것들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BFF 서버는 이 오른쪽에 있는 서비스들까지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BFF 서버 특성상 만약에 BFF 서버 로직이 잘못되거나 장애가 나면은 나머지 뒤에 서비스들 호출이 안 되기 때문에 큰 장애가 날 확률이 있습니다. 네, 순서가 바뀌었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용하는 서비스들의 특성과 도메인을 모두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저기에서 뭔가 바뀌면은 또 바꿔줘야 됩니다. 의존성이 계속 같이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수정할 때마다 저희 뭐 리뷰나 게시물 쪽에서 이렇게 협업을 같이 해야 되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다고요. BFF는 이런 녀석이다. 이 프론트엔드와 서버 간의 중간 계층으로서 모든 걸 다 알고 이게 좀 배포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많은 걸 희생한 친구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볼 거는 이제 만약에 웹뷰를 사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배포가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럼 웹뷰를 쓰면은 웹은 또 배포가 별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버에서 텍스트까지 내려주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그 소중한 도메인과 그리고 서버들 간에 바뀔 때도 의존성이 있으니까 바뀌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까? 그리고 그러면 서버 개발자가 이제 BFF 즉 프론트도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테스트를 해야 될 건데 이건 어떻게 테스트 할 거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그런 서버들과 어떻게 하면은 문제가 안 생기고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